예, 이번 시간에는 뷰 클래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고 바로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안드로이드에서 UI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본적인 구조를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안드로이드 UI 프로그램은 어쨌든 액티비티가 작성이 돼야 되고, 이 액티비티가 작성이 되면서 적절한 뷰 가지고 화면을 구성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예요. 예,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화면을 만들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 뷰가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뭐 문자를 출력한다든가 이미지를 출력한다든가 버튼을 출력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뷰 클래스들로 제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뷰 클래스들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어떤 방법 혹은 뷰들의 기본적인 구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화면을 내려보고요. 안드로이드 쪽에서 어쨌든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뷰들을 제공합니다. 예, 그래서 문자를 출력하는 텍스트 뷰라든가 이미지 뷰, 에디트 텍스트, 이제 유저 그림력 받는 곳이에요. 그다음 버튼 모양, 그다음에 스피너, 콤보박스라고 흔히 부르죠. 그다음에 리스트 뷰 등등 여러 가지를 제공합니다. 교재에서도 몇 개 챕터에 걸쳐서 꽤 여러 개가 나오고요. 근데 상당히 많은 애들이 제공이 됩니다. API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클래스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클래스를 사실 교재에서 다 다루지도 못하고요. 지면적인 한계상 다 다룰 수도 없고요. 예, 그 다음에, 그걸 다 알고 개발한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뷰들을 이용해서 화면을 작성하는 기본적인 방법, 구조만 좀 이해하신다라고 하면은, 결국 내가 원하는 화면을 제공해주기 위한 뷰 클래스는 매뉴얼적인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 순간에 외우고 있으면은 그냥 프로그램 C 이용하는 거고 모르면은 구글링 하는 거고 그러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구조를 좀 먼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뷰 클래스들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클래스 다이그램 형식으로 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텍스트 뷰가 있습니다. 문자를 출력하는 뷰죠. 예, 그 다음에 이미지 뷰가 있어요. 이미지를 출력하는 뷰예요. 예, 그런데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안드로이드 액티비티 화면에 출력 대상이 되는 모든 뷰의 최상위 클래스가 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모든 뷰의 최상위 클래스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액티비티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각각의 클래스들을 최상위 클래스의 뷰다 보니까 통칭해서 뷰들,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뷰의 서브 클래스만 액티비티 화면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텍스트 뷰가 출력이 되면 여기에 대입되어 있던 문자열이 나오겠죠. 이미지 뷰가 출력이 되면 여기에 대입됐던 이미지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예, 그런데 구조를 이해하자라는 측면에서 못지않게 중요한 게 뷰 그룹 혹은 뷰 그룹의 서브 클래스들. 예, 원래 이제 레이아웃이다라고 하는 이 서브 클래스들이 워낙에 중요하고요.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소개가 됩니다. 하나하나 이용 방법은 다음 장에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뷰 그룹이 뭐냐? 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 뷰 그룹도 분명히 뷰의 서브 클래스들이에요. 그래서 액티비티 화면에 화면 출력 대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화면에 출력시킬 수 있죠. 예, 그런데 그러면 뭐가 나오냐는 거예요. 텍스트 뷰 같은 경우에는 출력하면은 문자열이 나와요. 이미지 뷰는 출력하면 이미지가 나와요. 예, 그러면 뷰 그룹에 있는 애들은 출력하면 뭐가 나오냐? 자체 화면은 없습니다. 예, 자체 화면은 가지지 않는 애들이에요. 예, 출력시킬 수 있지만 백날 출력시켜봐야 아무 화면도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도대체 이걸 왜 쓰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얘네들은 자체적인 어떤 목적으로 쓰진 않습니다. 화면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럼 왜 쓰냐? 이거는요, 다른 뷰 클래스들, 다른 뷰 여러 개를, 예, 다른 뷰 여러 개를, 그러니까 버튼 3개, 4개를, 이미지 뷰, 텍스트 뷰 3개, 4개를, 예, 자신에게 애드 시켜서, 예, 자신에게 애드 시켜서 예, 한꺼번에 제어하고요. 예, 이런 목적으로 쓴다는 겁니다. 제어가 도대체 뭐냐?
예, 지금 우리는 UI 프로그램 쪽을 보고 있습니다. 예, 제어다라는 거는 자기 자신의 화면은 없지만 자기 자신에게 애드된 버튼 3개를 한꺼번에 화면에 나오게 하거나 한꺼번에 화면에 제거시키거나 예, 이런 역할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일종의 그릇 역할, 예, 그릇 역할을 하는 뷰 클래스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기 자신으로는 가치가 없지만 거기에다 여러 개를 담아서 한꺼번에 화면 출력하거나 제거시키거나 예, 이런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선 그거에 이제 상위 클래스명이 뷰 그룹이다 보니까 뷰 그룹의 클래스들 혹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예, 이 클래스 서브 클래스들이 다 레이어 클래스 자가 붙었죠. 예, 그래서 레이어 클래스들 이렇게 부르는데 다른 소프트웨어 언어 쪽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애를 흔히 컨테이너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드로이드 UI 프로그램의 어떤 뷰들을 이용해서 원하는 화면을 잡아내야 되는데 예, 뷰의 서브 클래스들이 화면에 나오는 거다. 최상위 클래스가 뷰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각각의 화면을 목적으로 하는 문자를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 뷰, 이미지를 목적으로 하는 이미지 뷰 등등등이 있다. 예, 그런데 이런 텍스트 뷰나 이미지 뷰 이런 여러 개들을 예, 그릇 역할을 하는 레이아웃 클래스들에 담아서 화면을 구성한다. 예, 이 구조를 먼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갈까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샘플 예제가 나왔어요. 뭐, 리니어 레이아웃과 관련돼 있는 자세한 얘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예,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만약에 레이아웃 XML 파일에다 이렇게 리니어 레이아웃을 담아서 화면을 출력시켜요. 예, 액티비티에서 출력시키겠죠. 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예, 분명히 리니어 레이아웃은 객체가 생성이 돼서 화면에 나오긴 나오겠습니다만 이 자체 UI를 가지지 않다 보니까 액티비티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자체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예, 이런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니어 레이아웃에다가 여기 이제 샘플로 나오듯이 예, 화면에다가 버튼 2개를 이렇게 출력시키고 싶어요. 예, 그러면 당연하지만 버튼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이 버튼 2개를 그릇 역할을 하는 리니어 레이아웃에 애드 시켜서 예, 그러면 리니어 레이아웃 자체는 예, 자체 UI는 가지지 않지만 다른 뷰들을 자기에게 애드 시켜서 그릇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설명을 하자라고 한 버튼 2개가 예, 리니어 레이아웃에 애드 됐다. 예, 이렇게 한 다음에 화면 출력을 시키면 예, 결과적으로 버튼 2개가 한꺼번에 화면에 나오는 예, 이런 구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UI를 구성을 합니다. 예, 옆 페이지를 봐요. 자, 이번에는 예, 그러면 알겠어. 어떤 레이아웃 클래스가 있어. 뷰 그룹의 서버 애들.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붙여서 화면을 구성한다는 거잖아. 맞아요. 예, 이런 식으로 붙여서. 예, 그런데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레이아웃 클래스가 하나만 쓰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레이아웃 클래스에다 뷰들을 이렇게 붙여요. 텍스트 뷰나 이미지 뷰나 이런 것들을 붙여요. 예, 붙이는데 여기에다가 또 레이어 클래스를 추가해서 여기에다가 또 버튼들을 붙이고 여기다 또 레이어 클래스를 추가해서 여기다 버튼들을 붙이고 예, 이런 식으로 계층 구조로 예, 전체적으로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는 게 계층 구조로 예, 그래서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뷰의 객체들이 계층 구조로 형성이 돼서 화면에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계층 구조를 만들어내려면 레이아웃 클래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윈도우 탐색창이 폴더 파일 구조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어떤 폴더가 있어요? 예, 폴더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색을 칠해볼게요. 이 폴더에다 파일들을 애드시킬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폴더 밑에 또 폴더 들어가잖아요. 예, 폴더가 일종의 그릇 아니에요? 예, 파일들을 추가할 수 있는. 근데 폴더 안에 또 폴더도 추가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폴더를 추가하고 이 폴더에다 또 파일들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폴더를 추가하고 예, 여기에다가 다른 폴더를 추가하고 파일들 추가하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윈도우 탐색창의 폴더 파일 구조로 전체적인 폴더 파일의 계층 구조로 형성하잖아요. 예, 그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전체적으로 레이어 클래스, 그릇 역할을 하는 클래스에다가 버튼이나 텍스트뷰나 이런 것들을 붙여요. 예, 그런데 예, 레이어 클래스 밑에 레이어 클래스 들어갈 수 있다. 예, 중첩에 의해서. 그래서 중첩에 의해서
예, 계층 구조를 형성한다. 폴더 밑에 폴더 들어갈 수 있듯이. 그래서 레이어 클래스 밑에 다시 레이어 클래스를 추가해서 여기에다가 다른 버튼이나 텍스트 뷰 같은 거 추가하고 다시 서브에 예, 레이어 클래스를 추가해서 또 원하는 뷰들을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계층 구조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첩이 가능한 구조다. 그래서 중첩에 의해서 계층 구조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샘플 예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샘플 예제대로 우리가 화면을 구성하자라고 하면 어쨌든 화면에 나오는 거는 버튼 4개예요. 예, 그럼 버튼 4개의 객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정도로 우리가 화면을 구성한다라고 하면 전체를 구성하기 위한 그릇, 예, 전체를 구성하기 위한 그릇, 예, 여기에다 버튼 2개를 붙여요. 예, 그래서 버튼 1, 버튼 2 이걸 붙여요. 예, 그 다음에 버튼 3, 버튼 4를 다른 레이아웃에 예, 붙여서 여기다 버튼 예, 3와 버튼 4를 붙여서 예, 이런 식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예, 이런 형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그릇에 버튼 2개가 이렇게 헤드된 예, 이런 형태입니다. 예, 이거를 레이아웃 XML 파일로 만약에 만들겠다 예,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전체가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 여기에 버튼 2개가 붙었고, 그 다음에 전체 리니어 레이아웃에 또 리니어 레이아웃. 예, 그리고 이 서브 리니어 레이아웃에 버튼 하나, 버튼 둘.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가해서 계층이 형성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 구성되어 있는 예, 뷰 객체들의 계층 구조를 그림을 그리면 전체적인 리니어 레이아웃 객체가 있고 거기에 버튼 2개가 달라붙었고 예, 그 다음에 다시 리니어 레이아웃 객체를 붙여서 이 리니어 레이아웃 객체에 버튼 2개가 붙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뷰들의 계층 구조가 완성이 됐다. 예,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예, 액티비티에서 뷰로 화면을 구성해 줘야 되는데, 어쨌든 뷰 객체들이 계층 구조로 형성이 된다. 이런 계층 구조로 형성이 되려면, 결국 그릇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릇 역할을 하는 클래스들이 레이어 클래스들이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클래스 밑에 레이어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중첩 구조에 의한, 예, 중첩 구조에 의한 계층 구조로 예, 원하는 화면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좀 그 정리가 되셨으면 예, 이번에는 우리가 레이아웃 XML 파일로 어떤 화면을 잡아요. 레이아웃 XML 파일로 화면을 잡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기초 속성. 지금 저희가 UI 프로그램에 사실 배운 내용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앞부분에서 설명하는 기초 속성이에요. 완전 베이스, 완전 중요한, 완전 이용비율이 너무 높은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이 속성들은 예, 꼭 정리해 주셔야 되는 예,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화면에 문자를 출력하겠다. 그러면 텍스트 뷰, 예, 텍스트 뷰, 예, 이런 태그를 쓰죠. 이거는 이제 뭐 뷰 클래스명이고요. 이 태그에 들어가는 속성들을 지금 설명할 건데 상당히 많습니다. 예, 교재에서 다 정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앞부분에 설명하는 속성들이다. 완전 기초 속성들. 예, 그래서 좀 잘 정리해 주시면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이디 속성이 나왔는데 워낙 중요한 속성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전체적으로 예,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예, 가도록 할게요. 전체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UI를 잡을 때 여기에 리소스 차원이다. RES 폴더는 레이아웃 폴더가 이제 UI XML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a.xml 이런 식으로 해요. 예,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태그 가지고 화면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화면 출력하기엔 뷰 클래스명과 태그명이 동일한. 그래서 만약에 가장 이제 이해하기 쉬운 문자 출력, 그래서 텍스트 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텍스트다라는 거에다가 헬로라는 문자를 딱 이렇게 지정했다. 예, 이렇게 지정하면 이거는 레이아웃 XML 파일인 것 뿐이고요. 액티비티에서 이용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 클래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액티비티 클래스 내에서 세컨드 핸드 뷰로 예, 화면 출력 명령을 내려요.
저 XML 우리가 이미 봤죠. R. layout. 예, A 이러면은 이 XML에 있는 대로 화면이 나오죠. 예, 그래서 결국 이 코드 한 줄만 가지고도 화면이 나와요. 헬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UI를 XML로 이렇게 정의해 놓고 코드에서는 XML만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생성하진 않았지만 태그에 해당되는 뷰 객체가 이미 생성이 된 거다. 이미 생성이 됐고 여기 객체에 헬로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객체에 의해서 화면이 나온 거다. 결국 이게 이런 세컨드 뷰에 의해서 레이아웃 XML 파일만 지칭하면 XML에 있는 대로 XML에 있는 대로 뷰 객체가 생성이 되고 그 뷰 객체에 의해서 화면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까지만 출력하면 이게 끝이죠. 그런데 화면 출력 후에 쭉 코드가 실행되다 임의의 시점에 이미 화면에 출력되어 있는 문자열이 헬로인데 월드로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바꿀 거냐? 그럴 수도 있죠. 기본으로 문자열이 출력되다 서버 네트워킹에 의해서 서버에서 받은 어떤 데이터가 출력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자를 출력한 이 객체를 얻어내야 돼요. 이 객체를 얻어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얻을 거냐는 겁니다. 왜? 객체를 얻어서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이 헬로우를 월드로 바꿔치게 해줘야 되잖아요. 런타임 시에. 예, 어떻게 얻을 거냐는 거예요. 아니 그냥 어쨌든 화면에 출력이 됐다라고 하면 객체가 생성됐으니까 강사님 이 객체 얻으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생성된 거 얻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성한 거 아닌데? 예, 우리가 생성했다면은 이 객체의 명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성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XML 파일만 알려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얻어낼 거냐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때 들어가는 게 ID 속성이에요. 예, 그때 들어가는 게 ID 속성. 그래서 XML을 준비할 때 얘네 객체를 좀 식별해야 되겠다. 예, 라고 하면 ID 속성. 무진장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ID 속성을 추가해줘요. ID 속성. 그래서 식별자 값을 개발자가 직접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ID 속성은 쓰는 패턴이 있어요. 자, 골뱅이. 자, 이미 나왔어요. XML이 뭐가 됐든 XML의 어트리뷰트의 값이 골뱅이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핸들링하는 파일은 아니지만 R.java 파일이랑 관련이 있어요. 예, 리소스의 식별자 INT형 변수가 쭉 들어가는 애 아닙니까? 여기에 이너 클래스로 드로워블 클래스, 레이아웃 클래스. 예, 그렇죠. ID 자체를 리소스라고 볼 수는 없지만 ID도 식별이 목적이다. 그래서 R.java 파일에 포함이 돼요. 골뱅이 플러스 ID 값 추가해달라. A1. 이 A1이 이제 개발자가 준 식별자라는 얘기예요. 적절하게 줘야죠. 예, 이렇게 담아놓으면은 R.java 파일의 이너 클래스의 ID 클래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가 준 식별자가 A1이면은 예, 변수명이 A1인 어떤 식별자 INT형 변수가 들어가 버려요. 예, 우리는 XML 파일에다 이렇게만 준비해놓으면. 자, 그 상태에서 코드에서 저 객체를 얻어내고 싶어요. 식별자로. 그러면 아마 안드로이드의 가장 기초 함수 find, view, by, id. 예, 함수명이 이쁘네요. find 찾아달라, view를 찾아달라, 뭘로 id 값으로. 예,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다가 무슨 id 값 줘야 되죠. 그래서 r.id.a1 이렇게 되면 이 UI를 구성하기 위한 이 뷰 객체가 전달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뷰 객체를 받아서 이 뷰 객체의 어떤 값을 바꿔서 문자를 교체하거나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레이아웃 XML 파일에 선언되어 있는 뷰들을 코드에서 이용하려면 일단 ID 값으로 find view by ID 함수로 예, 획득해가지고 이용을 해주셔야 된다. 예, 그렇죠. 그래서 값을 바꿔치기 하거나 아니면 뒤에 나오는 이벤트를 추가하거나 예, 이럴 때 주로 쓰죠. 예, 그래서 ID 속성 그리고 ID 속성을 find view by ID로 획득한다. 라는 거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교재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이제 다시 교재 가지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예, ID 속성. 예, 어떤 레이아웃 XML 파일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얘가 만약에 a.xml이다라고 가정. 예, 그럼 코드에서 어떤 이제 코틀린 코드 내에서 액티비티에서 얘를 출력시켜줘야 되죠. 예, 그러면 얘를 지칭해주면 돼요. 그래서 r.layout.a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칭을 해주겠죠. 그러면 화면에는 잘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있는 문자열 헬로가 잘 나올 거예요. 예, 그런데 코드에서 화면 출력한 후에 화면 출력이 됐다는 건 이 객체가 이미 생성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직접 생성한 건 아니긴 하지만 예, 코드에서 이
화면에 출력되어 있는 이 뷰 객체를 획득하고자 한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ID 속성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1이 이제 개발자가 준 식별자 문자열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좀 달아주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달린 다음에, 이렇게 달아놓은 다음에, 코드에서 이용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예, find view by id 함수로. find view by id 함수로. 함수명 find view by id. 예,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매개 변수에다가 id 값 줘야 되죠. 예, 내가 찾고자 하는 뷰의 속성으로 준 id 값이 식별자니까. 예, 그래서 r.id.text1. 예, 여기에 개발자가 XML 파일에다 식별자를 준 게 text1이니까 여기 소스 코드에다 r.id.text1. 예, 여기가 A1으로 식별자를 줬다. 그러면 r.id.A1. 예, 이런 식으로 해서 id 값으로 소스 코드에서 뷰 객체를 얻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예, 다음 페이지.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예, 만약에 여기 변수, 그러니까 find view by id로 얻고자 하는 변수, 이 변수의 프로퍼티죠. 이 프로퍼티에 타입이 지정이 안 돼 있다. 예, 그러면 제네릭으로 타입을 지정해서 뭐 이것도 똑같이 id 값으로 얻은 거긴 하지만 예, 타입을 지정해서 획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간단한 실습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진행할게요. 자, 이번 테스트를 위해서 저는 그냥 뭐 차시가 바뀌어서 패키지를 새로 뽑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2 예, 뽑을 거고요. 매번 하듯이 이제 액티비티를 독립적으로 돌릴 수 있게끔 그래서 액티비티를 하나 만들어줘요. empty 액티비티로 예, 만들어주고 뭐 클래스명은 저는 식별하기 위해서 테스트 3 정도로 주겠습니다. 독립적으로 돌려야 되니까 런처 액티비티 체크하고요. 이렇게 액티비티를 하나 만들죠. 자, 레이아웃 XML 파일 가지고 구성할 건데 또 R 파일이 안 들어갔네요. 이게 뭐 자동으로 왜 안 들어가지? 예,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구나. 좀 늦게 들어갔는데. 레이아웃 XML 파일 가지고 이 UI를 구성하는 측면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ID 값으로 find view by ID 하는 건 이후에 좀 보도록 하고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코드에서 중첩 구조 한번 보죠. 그래서 화면을 만들어낼 때 리니어 예, 그러면 이제 그릇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일종의 디렉토리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예, 버티컬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기에다 얼마든지 이제 어떤 파일들, 즉 뷰들을 추가할 수 있죠. 버튼만 가져갈게요. 버튼. 예, 그래서 뭐 랩 컨텐츠, 그 다음에 텍스트, 예, 버튼 1, 예, 이런 정도로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줘요. 예, 그런데 이 레이아웃에 이 그릇에 예, 이런 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레이아웃도 들어갈 수 있다. 얼마든지 중첩이 가능하다. 예, 라는 차원에서 여기에다가 다시 리니어 레이아웃. 예, 그래서 뭐 사이즈 적절하게 주고요. 사이즈 얘기는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가로 방향 이렇게 지정하고 이것도 그릇이죠. 그러면 이 안에다가 또 버튼을 추가해줘요. 예, 그래서 텍스트. 그래서 뭐 버튼 2 정도로 줄까요? 하나만 추가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여기다 또 뭐 버튼 추가해줘요. 랩 컨텐츠하고 텍스트 문자, 버튼 문자, 버튼 3 예, 이런 정도로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중첩됐죠. 아주 단순하게 한 번만 중첩했습니다만 바로 돌려볼게요. 예, 테스트 3를 어차피 XML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돌리죠. 뭐.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화면이 나오는지 예,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버튼 3개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고요. 예, 버튼과 그 다음에 밑에 2개 버튼이 중첩돼서 예, 그래서 밑에 2개 버튼이 하나로 감싸지고 전체 위아래로 또 하나 감싸서 중첩돼서 버튼 3개를 예, 출력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